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색깔이 성공을 부른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라는 거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죠? 그 빨주노초 파남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섞은 색깔들도 많고 황금색, 뭐 은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색깔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그 역학역술의 차원에서 복을 부르고 성공을 부르고 행운을 부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루는 그런 의학도 있습니다. 색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학이 실제로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라는 것도 있죠. 그런 데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저도 도용을 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오행을 적용을 시키는 일입니다.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 토금수 아시죠, 그죠? 동양의 기본 사상이 음양-오행인데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이 만물을 이루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은 이 나무를 뜻하고, 화는 불을 뜻하고, 토는 흙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은 이 금속 또는 이런 메탈 같은 쪽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아유르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독특하게 발전된 그런 이론들 속에 보면은 이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규합을 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잘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를 구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양에서 나오는 이 오행이라는 거를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서양의 학자들도 결국은 더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잘 분리가 됐다. 그리고 서양에서 미처 분류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오행에 이렇게 잘 배합시켰다고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동양의 그 오행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역학, 역술, 사주명리 이런 게 이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색깔 처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오행이 들어갑니다. 오행을 잘 판별하고 분석해서 이 색깔에 대해서 또 개개인에 맞도록 처방을 하는 게 색깔 처방인데, 오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오행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색깔 처방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이렇게 색깔로 처방을 해드리죠. 그래서 무슨 색깔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옷 색깔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자는 방에 뭐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로 연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이불 색깔이라든가. 근데 간혹 이제 자기가 좀 고집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어떤 색깔만 좋아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좀 복불복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색깔이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색깔이 자기하고 맞는 색깔인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색을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오행에 잘 맞춘다거나 오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색깔에도 굉장히 많이 뭐 색깔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그냥 뭐 가벼운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이론이 굉장히 많고 컬러 테라피라는 그런 의학 분야도 있습니다. 색깔로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도 있죠. 이 패션의 전문가들도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코디라는 게 있죠, 그죠? 코디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처방이 되는 각각 개인에게 처방되는 색깔과 제가 하는 거 또 달라요. 예,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패션에 관련되는 그런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보이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연출을 함에 있어서 자기 여자라면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뭐 이렇게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처방해주고 배합을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패션 분야에 아주 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행으로 한의학이라든가 이 사주명리 역학 역술에서 다루는 이 색깔론도 분명히 있는데 아주 그 오행이라는 이론을 비롯해서 많은 그 오래된 몇천 년이나 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종합 분석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여러 가지 옷뿐만 아니라 색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연출하도록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복과 행운과 성공이 생겨나고 성취할 수가 있고 또 소원성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하고 있는 역학역술 사주명리 분야에서 이 색깔론에 대해서 제가 색깔 처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역학역술을 하시는 분들도 색깔 처방하시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은 이거 다 다른 데서는 다른 색깔 말하던데 여기는 또 다른 색깔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걸 이제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손님분의 선택이 자기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 오행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색깔을 처방해 드리는 부분, 그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유명한 역술인들 중에서도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이론이 뭐냐면 기문둔갑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문둔갑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제갈공명이 춘추전국 시대에 삼국 통일할 때 용병술이라든가 방위술, 시간술을 썼던 이론입니다. 그 굉장히 이것도 역사가 깊고 아주 오묘한 이론입니다. 기문둔갑이라는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을 쓰는데 색깔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오행뿐만 아니라 기문둔갑이라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그 역학자, 역술가에 따라서 색깔의 처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방법, 방식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자기 색깔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누구나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딱 하나인데 자기 색깔이라는 게 오행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팔자에 오행이 있는데 자기께 있습니다. 자기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타고난 그 오행의 그 색깔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다른 색깔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사주를 좀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선생님 저는 목인데 파란색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마추어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운이 자기 일주가 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란색이 자기께 아닙니다. 자기한테 그게 부족하다면 파란색이 자기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넘치잖아요. 사주에 목 기운이 너무 넘친다.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 기운이 너무 넘친다. 그러면은 오히려 파란색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주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고 극해줄 수 있는 색깔을 취해야 되고, 혹은 사주에서 부족한 그 오행에 해당하는 색깔을 취해야 됩니다. 취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색깔을 입고 그런 색깔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라는 거 함부로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좀 안 됩니다.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색깔이 물인 줄 알고, 자기 기운이 물이니까 물인 줄 알고 계속 그 수에 해당하는 색깔이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만 계속 입어온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정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색이 필요했어요. 이미 검정색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 자기가 계속 더 이렇게 그런 검정색만 계속 고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사주에 이렇게 수기운도 많고 그런데 검정색만 계속 입고 그러셨으면 방광이나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없습니까? 만성 피로 이런 거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맞다면서 그 소변이 작고 방광염도 몇 번이나 걸렸었대요. 예, 그리고 늘 피곤한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을 너무 많이 취하면은 자궁 같은 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궁에 물혹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아마추어식으로 자기 기운이 뭐니까 이런 색깔, 이런 다른 기운을 무조건 배제하고 자기 기운, 자기 색깔만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색깔만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자기 색깔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오행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오행도 작용하고 기문둔갑 이론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한의학에서 다루는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한의학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이론이죠. 왜냐하면 한의학은 오행만 다루기 때문에. 근데 오행뿐만 아니라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문둔갑, 옛날에 그 제갈공명이 삼국 통일을 위해서 썼던 그 기술이죠. 그 이론이죠. 그런 거를 이제 현대에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색을 입으면 몸에 좋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색깔이라는 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이 정해지면은 저는 이제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자기 색깔을 다 정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색깔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빨간색을 취하면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자동차 색깔도 바꿔야 되겠네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기에게 좋은 색깔이 나오면은 그 색깔을 옷이나 속옷, 외투뿐만 아니라 뭐 액세서리, 자동차 색깔, 뭐 방 안의 분위기를 연출한 인테리어 색깔 이런 것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한 색깔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매사에 좋은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성공의 어떤 그 기본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색깔 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색깔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렇다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색깔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자기 속옷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한 70-80% 이상은 제가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가지고 색깔을 많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뭐부터 바꾸셔야 되냐면 속옷부터 바꾸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속옷의 색깔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옷은 안 보이니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한테 제일 좋은 색깔은 하나를 딱 픽스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색깔 계속 앞으로 속옷만 입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속옷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옷 색깔은 하나로 정해가지고 자기 걸로 딱 정해가지고 평생 그 색깔을 입어야지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옷이라든가 네이 있죠. 예, 내복 같은 거 뭐 그런 색깔은 딱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겉옷 외투 뭐 티라든가 뭐 양말 바지 이런 색깔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색깔을 입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색깔만 계속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을. 그러면 너무 사람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패션이라든가 미적 감각에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색깔이 그런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색깔만 계속 입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건 반대를 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자주 좀 입는다든가, 또는 중요한 날 있죠. 뭐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자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날, 그런 날에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색깔을 입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날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색깔 외투, 속옷은 당연하고 외투라든가 핸드백, 뭐 시계 색깔이라든가 양말 색깔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양말까지 좀 이상하면, 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양말을 신는다는 좀 이상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적당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출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날에는 자기 색깔에 해당하는 그 색깔의 옷을 좀 입는다든가, 액세서리 같은 거, 가방 같은 걸로 연출을 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이제 최선의 색깔과 차선의 색깔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지된 색깔도 알려드립니다. 다른 색깔들은 다 괜찮은데 요 색깔만은 좀 피하세요 하는 것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색깔은 아예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 외투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색깔을 처방해드리면 이제 속옷은 그 색깔로 계속 입으시고 속옷 색깔을 바꾸시는 거죠. 아예 앞으로도 계속 그 자기 색깔에 해당하는 속옷을 입으시고, 속옷이나 네이 같은 거 안 보이니까 밖으로. 자, 그리고 외투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되 절대로 자기가 취하면 안 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만 피하시고 다른 색깔은 적당히 많이 바꿔서 입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면서 중요한 날에는 자기 색깔에 해당되는 그 색깔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자, 요거 정리되셨죠? 예, 요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한 그런 증상별 처방을 또 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기가 이거 어차피 사주명리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증상별로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명리를 분석해 보면 이 몸의 약한 부위, 또는 또 이렇게 취약한 부위, 이런 게 나옵니다. 각 장기라든가 그 건강의 상태가 체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사주를 풀었을 때 이 그 몸의 증상이라는 게, 또는 몸의 건강 상태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 맥 보시는 거 아시죠? 이 한의사들이 다 맥을 봅니다. 저도 한의사니까 맥을 봅니다. 근데 맥을 봤을 때 하고 이 사주를 풀었을 때 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이 한의학을 처음 배울 때부터 그리고 미국에서 한의사 생활을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년 그리고 10년 20년 지났죠. 그리고 제가 역수를 한 기간도 22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을 총 막내 볼 때도 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사주를 풀었을 때 결과랑 그 건강 상태 체크를 할 때, 사주로 건강을 체크할 때랑 이 맥을 볼 때, 맥을 딱 환자의 손목을 이렇게 딱 만지면 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을 봤을 때 그 결과랑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맥으로 봤을 때, 맥을 통해서 봤을 때 나오는 그 진단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사주를 풀었을 때 나오는 진단이랑 똑같습니다. 건강 상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약하거나 이럴 때 뭐 어떤 색깔을 좀 처방해 드린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화토금수 이 오행 목화토금수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어봤는데 혹은 이 맥을 봤는데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피로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또는 이렇게 많이 피곤해하고 또는 뭐 이렇게 얼굴이 좀 검해진다든가 뭐가 좀 잡티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란색을 많이 취하시면 좋습니다. 파란색을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심지어 이 파란 색깔을 도화지에다가 파란색 그래파스로 쫙 그림 같은 거를 색질 취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걸 취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란색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색채 치료 컬러 테라피에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캐나다에 있을 때 컬러 테라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만났었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화기운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화토금수 중에 화죠.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요,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놀라거나 또는 가슴이 콩닥콩닥 할 때가 많고 또는 이 뭡니까 부정맥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많고 맥을 보면 맥이 아주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이 좀 불규칙하기도 하지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지 않고 맥이 이렇게 막 강했다가 약했다가 강약이 막 지맘대로 불규칙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화기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이제 사주를 풀었거나 또는 이 맥을 봤을 때 그리고 화기운이 떨어진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은 화병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꾹 이렇게 감정을 응축시켜가지고 뭔가 잘 풀지를 못하는 성격 그런 분들이 화기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빨간색을 좀 취하면 좋습니다. 빨간 색깔 빨간 색깔에 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기운 아니 토기운이지 이제 토죠. 목화토금수 할 때 토는 이제 흙인데 토기운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위장 장애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소화가 좀 천천히 늦게 된다거나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소화되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위장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좀 기능이 뭐랄까 굉장히 좀 익세스 혹은 디피션시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과해가지고 좀 위장 기능이 너무 과하다든가 너무 이렇게 좀 기능이 과잉 기능이죠. 또는 이게 굉장히 약해진다거나 기운이 약하다거나 이러면 위장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제일 문제가 올 수 있고 제일 먼저 토기운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많을 때는 토기운이 문제가 많을 때는 좀 비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비만이 온다던가 그런 게 좀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통도 좀 많고요. 토기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노란색을 취하면 좋습니다. 노란색 그런 거 이제 노란색의 옷을 좀 입는다던가 속옷을 입는다던가 좋겠죠. 또는 이 노란 색깔을 좀 많이 보는 게 취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있는데 금기운은 흰색입니다. 금기운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기관지가 약해진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여러 가지 이제 축농증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늘 이렇게 기침을 달고 산다든가 호흡기가 좀 장애가 있다거나 뭐 미세먼지 조금만 심하면 막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기침 많이 하고 가래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금기운이 좀 약하거나 금기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흰색을 좀 취하시면 좋습니다. 흰색을 취하시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냐면 그 색깔에 따라서 무조건 어떤 질환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이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기운인데 수기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뼈마디가 좀 쑤신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수기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뼈마디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또는 두통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만성 피로 이것도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신경계 질환 같은 거 그런 거 약간 중풍이나 뭐 편도 저 뭡니까 저 갑상선 쪽 또는 우리 몸의 어떤 그 신경계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기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장 기능하고 좀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수기운은 그래서 신장에서 관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원기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까만색의 어떤 옷으로 연출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까만 색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으로 본다든가 그런 것도 취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별 색깔 맞춤식 색깔인데 요거는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목기운이 지나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파란색 같은 걸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거지 그거를 무조건 이 방송만 보시고 막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관련이 연관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가 처방은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제 어떤 색깔을 취하세요 하는데 그 색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색깔로 우리가 이렇게 취하게 하거나 보게 하거나 뭐 옷으로 입도록 하는 게 취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죠. 우리가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옷을 바꾸려면 없으면 사야 되잖아요. 옷값도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뭐 색깔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음식 처방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처방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색깔의 처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냐면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색깔만 좀 알려드리고 그런 색깔을 많이 취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드리고 한 번씩 색깔을 좀 섞어 드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기운과 화기운이 좀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든 겁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목기운과 화기운이 좀 약한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겠죠. 그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간과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기관들 예를 들면 뭐 췌장이라든가 또는 그 이자라고 아시죠? 비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는 그렇죠. 그 부위라든가 또는 화기운 같은 경우는 소장 기능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좀 섞는 것도 좀 연출을 해드리죠. 예를 들면 보라색이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좀 받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게 미적인 거라든가 패션의 그런 거를 떠나서 패션 감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오행과 이 한약의 차원에서 색깔 처방의 일원으로 본다면 때로는 그런 보라색 같은 게 처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노란색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의 색깔이 노란색인데
화해 색깔이 빨간색이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이제 오렌지색 같은 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또 뭐 필요할 때는 오렌지색이 나오죠. 그런 거를 좀 처방해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과 흰색은 이제 그 금기운에 해당하는 색깔이죠. 그 금기운 색깔 흰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됩니다. 그것도 또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폐와 심장이 좀 둘 다 안 좋을 때 그렇게 처방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족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에너지가 넘칠 때는 또 다른 색깔을 써야 됩니다. 정반대되는 색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처방이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한의학을 하고 나서 사주명리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호락호락하게 처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서로 이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인들이 따라 하시면은 안 좋은 결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동영상 보고 그대로 했는데 난 더 안 좋아지던데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오늘은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오늘 그 제가 방송분 이거를 보내드린 이 분량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색깔별로 자기 색깔이라는 게 있고 또 자기 색깔뿐만 아니라 증상별로 색깔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색깔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해야 된다, 속옷은 기본적으로 평생 똑같은 색으로 픽스 시키는 게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늘 다른 색으로 연출하는 건 좋지만 절대 안 되는 색깔은 피하라, 이런 외투를 코디 하실 때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색깔을 이제 섞는 방법도 있더라. 증상별로 색깔을 섞어서 처방해드리고, 이런 색깔 하나 가지고 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색으로 처방을 하거나 자기 색깔을 정해줬을 때 그거를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이렇게 취하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좋아집니다.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울한 사람이 그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색깔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운도 따르고 성공도 따르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 실제로 컬러 테라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서구에는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캐나다 같은 데는요, 이 대체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전문대 정도 수준의 학교만 졸업을 해도 그 시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시에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내가 발 마사지 같은 걸 전공했다, 한 2년 공부했다, 그러면은 시에서 졸업할 때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물론 시험 쳐야겠죠.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자기가 그걸로 발 마사지 전문 샵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죠. 그리고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걸 막느냐,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의사는 의사에 가는 길이 있고 대체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는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대체의학 분야에서 뭐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 마사지만 2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고 두피 마사지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자기 자식들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발 마사지 쪽에 갔었는데 자기가 4대째 발 마사지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프라이드,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자긍심도 정말 높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게 법적인 토대도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나도 한번 배워가지고 발 마사지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준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클래스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선진국에서 보면 가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런 게 법적으로 좀 자유롭게 돼 있고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낸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그 종류 중에서도 이 컬러 테라피라는 게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래서 의사들이 컬러 테라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아예 컬러 테라피 전문가가 자기 샵을 차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떤 그 컬러 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요 색깔이 쫙 빛으로 쏘아져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색이 이렇게 몸에 닿는 것 뿐인데 굉장히 이 몸이 완전 간질간질하면서 이 세포들이 막 이렇게 막 새롭게 막 흔들리고 막 춤을 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그거 받을 때는 이제 속옷만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도 같이 나오고 했는데 컬러 테라피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은 그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컬러 테라피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자폐증이 많이 회복된 사례를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자폐아가 많이 좋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오렌지색 그 색깔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위장병이 나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색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시설 같은 거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옷으로 연출을 한다든가 그런 색깔을 좀 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성공을 부른다. 정말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색깔이 건강을 가져오고 병을 낫게 하고 행운을 가져오고 성공을 불러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